안녕하세요. 대치동에서 만으로 23년째 대입 논술을 가르쳐온 전경훈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어머니들께 대입 논술을 준비하는 합리적인 과정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겨울방학 시기에는 뭘 해야 되고 혹은 1학기 때에는 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름 이후에는 뭘 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이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어머니들 그 대학의 논술 문제는 난이도가 위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술 문제를 수학으로 가정하자면 연세대학교하고 고려대학교가 대학 수학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대학이 고등학교 수학 시험을 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대학이 중학교 수학 시험을 내고 그렇게 위계화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논술 문제가. 왜냐고요? 그렇게 내기가 더 힘듭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 5위권의 대학이 우리 대학은 5위권이니까 3, 4위권보다는 쉽게 내고 6, 7위권보다는 어렵게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교수들 없고요. 그리고 그렇게 논술 문제 만들기가 훨씬 힘듭니다. 더 나아가서 신기하게도요, 한 줄 세우기인 정시하고 학종 같은 경우에는 중복 합격이 많이 나오죠. 위에 대학 합격하면 밑에 대학 쪼르륵 합격하고. 왜죠? 한 줄 세우기. 하나의 점수를 가지고서 위에 대학부터 사회문화적인 욕망의 위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니까요. 만약에 연고대가 어려운 문제를 내고 밑에 대학은 그것보다 쉬운 문제를 내고 이렇게 위기화되어 있다면 연대 합격하면 밑에 쭉 합격해야 되고요. 연대는 수능체제 없으니까 그럼 빼고요. 성균관대 합격하면 밑에 쭉 합격해야 되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질 않죠. 오해입니다. 시간도 없고 막연하니까 왠지 연고대를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밑에 대학은 준비가. 대치동에서 겨울방학 때 가장 잘 팔리는 반이 어떤 반일까요? 다 사람들의 심리가 똑같아요. 대학마다 유형이 다르니까 원하는 대학을 콕 집어서 그걸 시험 기간까지 집중적으로 마스터하면 연대 논술이 잘하겠지. 성대 논술이 잘하겠지. 그런 친구들 1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스갯소리로 제가 얘기합니다. 성대 열심히 하다가 결국 대부분 다 성대 결절 걸린다고요.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매년 대치동에서 돌아가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 오해하고 선입견이 기반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요, 논술을 배워가는 걸 뭐하고 유사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수학을 배워가는 것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통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확통, 미적, 기하를 잘할 확률은 높죠. 여기에서 공통 수학은 논술로 따지자면 논리서술의 기본기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리서술의 기본기가 베이스로 깔려있는 친구들이 연대, 고대, 성균관대, 한양대, 이화여대 각 대학의 유형은 수학의 서로 다른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서로 다른 단원들을 잘할 확률은 높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논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공통수학의 기본이 됐다라고 해서 확통을 한두 문제 풀어보고 잘할 수는 없겠죠. 우연히 한두 문제 풀어보고 잘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문제들에 대해 대응력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키울 수가 없습니다. 공통수학의 기본, 즉 논리서술의 기본기를 갖추어진 친구들이라고 하더라도 각 대학의 유형에 대해서 적응 시간이 누구나 다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대치동에서 가만히 보면 10개월간 성균관대, 혹은 연대, 혹은 고대, 혹은 상위권대 반 해가지고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한 친구들의 결과물들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제가 23년간 이 동네에서 논술을 가르쳐오고 있습니다. 막연한 선입견에 기반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수능하랴 내신하랴 시간도 없어서 논술 하는 기간도 사실은 짧죠. 일주일에 한 번씩. 조급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선입견, 환상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학별로 논술 문제의 난이도의 위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위계도 존재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경쟁자들의 능력의 위계가 존재합니다. 이 능력의 위계가 어떤 거냐면요. 예컨대 최상위에 연대가 있죠. 고대도 있습니다. 하위에 인서울대학 라인이 있다고 가정해보죠. 자, 그러면 어떤 위계가 이 대학별로 상위대학부터 하위대학까지 존재하냐면 실질적인 경쟁자들의 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연대가 됐든 고대가 됐든 어차피 80% 이상은 허수입니다. 왜 허수냐고요? 자, 수능시험 전날까지요. 우리 아이의 수능 모의고사 성적을 알 수가 없다라고 가정해보죠. 평상시에 수능과 관련한 국영수 성적을 몰라요. 근데 수능 한 번 일회성의 시험으로 대학에 들어가는 이런 교육 시스템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우리나라 친구들이 다 원서 어디 쓸까요? 스카이 쓰겠죠. 논술 전형이 그렇습니다.
본인의 능력을 평상시에 몰라요. 상대적인 경쟁자들에 대한 능력도 몰라요. 그래서 기본기조차 안 된 친구들이 이런 허수를 대다수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연대의 경우에는 수능 부담이 없죠.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그럼 어떤 친구들이 시험을 볼까요? 첫 번째, 전년도에 다른 대학을 논술을 합격한 친구들, 기본기가 된 친구들입니다. 검증받은. 두 번째 어떤 친구들일까요? 연대 전년도에 예비 번호를 받은 친구들. 어머니들 입장 바꿔 생각해보세요. 연대 예비 1번도 떨어지거든요. 연대 위에 대학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한 문제에서 한 포인트만 잘했어도 이런 식입니다.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떤 부류일까요? 연대 편입 논술과 수시 논술이 유사합니다. 연대 편입 시험을 준비하는 그 하위 대학의 학생들, 연대 수시 논술이라고 하는 건 기회가 한 번 더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보통 편입을 1년 이상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편입학원에서 논술을 1년 이상 준비했던 친구들, 수능 준비 부담이 없으니까 연대 논술 원서를 쓰게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게 다 연대가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실질적인 경쟁의 양상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연대를 원서 쓰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도 부모님들도 선입견이 있어요. 연대니까 꾸준히 준비해야 된다. 오랫동안 준비해야 된다. 막연히 높은 대학이니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류 말고도 가장 오랫동안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이 연대를 주로 씁니다. 실질적인 경쟁자들의 질 자체가 밑에 대학들보다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인서울대학은 어떨까요? 첫 번째, 급조합니다. 보통 논술을 언제부터 할까요? 7월 이후부터 합니다. 심지어 9월 달부터 논술하는 애들도 있어요. 대치동마저도 그러합니다. 전국적으로도 당연하겠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7월 달 시점이 되면 그때까지는 수능 열심히 하다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인서울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 명확해지면 논술 원서를 쓰라고 해요. 그리고 수시 원서 6개니까 안 쓰기 아까워요. 굉장히 비합리적인 판단이죠. 우리 아이의 능력도 모르고 고3 때는 전교 꼴등도 사치건산을 합니다. 근데 인서울대학을 시험 보는 친구들, 국어가 보통 4, 5등급, 심지어 6등급, 7등급 이렇습니다. 이 기본기를 터득한 물리적 시간도 오히려 많이 드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악순환입니다. 이상하게 가장 짧게 논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떨까요? 인서울대학을 합격하는 친구들의 능력과 연세대, 성균관대 합격하는 친구들의 능력이 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논술은 상대적인 경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러면 정상적인 논리 소술 능력, 논술 능력은 어떻게 공부를 해가야 될까요? 대학을 막론하고 논리서술의 기본기 자체가 다르진 않습니다. 표현구조 독해에 있어서 어떤 대학을 막론하고 논리서술의 기본기를 체화시키는 기간을 사실은 가져야 됩니다. 빈틈없이 보다 해당 대학의 문제에 적응할 확률과 가능성은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안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높은 대학은 열심히, 그것보다 낮은 대학은 덜하고 이러면 될까요? 아닙니다. 논술 문제 자체가 대학의 서열에 따라서 존재하지가 않아요. 각 대학별로 이제 적응 시간을 가지는 것이 원서 확정 이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또 자세히 뜯어보면 우리가 논리서술의 기본기를 갖추는 1학기의 과정에서도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수학하고 똑같다라고 얘기 드렸죠. 초등산수, 그 다음에 중등수학. 초등산수도 단계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표현구조 독해 측면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거, 그 다음에 그 기초적인 걸 터득해야지만 습득할 수 있는 거,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가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치동 아이들 어떻게 공부할까요? 굉장히 기계적이고 막연합니다. 막연하게 학원에서 배웠으면 집에서 복습을, 리라이팅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조급하지 마세요. 숫자의 개념을 익혀야지 사치견산을 하죠. 사치견산을 해야지만이 그것보다 복잡한 걸 할 수가 있잖아요. 겨울방학 기간에도 단계적인 수학과 마찬가지의 과정을 이행해가면서 천천히 체화시켜가는 것. 한꺼번에 뭔가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이게 사실은 가장 효율적인 결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예로요. 저희 학원에서 10명 내외의 친구들이 고대 최저를 맞춘 것 같아요. 근데 이 시점까지 연락 온 친구들, 합격했다고 연락 온 친구들이 4명입니다. 연고대반 해가지고 겨울방학 때부터 제가 준비를 시켰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참고로 대치동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려대반이 여름방학 때 없었던 학원이 저희 학원일 겁니다. 필요 없는데 그때 왜 만듭니까? 딱 한 달 했습니다. 토대들을 마련해 놓고 나서야 비로소 고대 문제의 적응 시간을 가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연대가 로그 함수를 낸다라고 가정해보죠. 혹은 확통을 낸다라고 가정해보죠. 근데 겨울부터 처음부터 로그 함수 혹은 확통을 미친 듯이 열심히 해요. 머릿속에 사고가 어떻게 될까요? 로그를 수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게 됩니다. 흉내내게 돼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겨울방학 시기 1학기 때만큼은 제발 좀 단계적으로 논리서술에 기본기를 갖추는 그러한 교육을 받을 것.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1학기를 이제 충분히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해야 될 일은 여름방학. 시간이 별로 없어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유념하셔야 될 게 뭐냐면 수능 교과목들의 시험은 수십 문제가 나오죠. 때문에 한 문제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문제들을 통해 가지고 보완할 수가 있거든요. 논술은 몇 문제가 나올까요? 2문제. 많아봤자 4문제가 나옵니다. 한 문제의 맨 앞부분 전제나 이런 것들을 잘못 깔게 되면 다 망합니다. 거기다 우리 아이들의 능력 어떨까요? 12년간 논리적인 추론 단계적으로 규칙적으로 전혀 안 해왔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서 아이들의 유동성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즉 뭐냐면 7월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수능 최저를 넘길 수 있는 대학을 3대학 정도는 쓰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그 3대학을 중심으로 여름방학 이후부터는 계획을 잡고 대학별로 적응 시간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런 적응 시간을 가질 수 없는 대학들은 어머니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리는 게 합리적입니다. 논리서술의 기본기를 길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본기를 기르기 위한 과정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계적으로 수학처럼 쌓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방학 이후에는 각 대학의 적응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모쪼록 합리적인 논술 준비의 과정을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이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